안녕하십니까. 2025년 2월 6일 최병문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1심에서도 징역 5년이었거든요. 근데 2심은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구글 타임라인이라는 것 때문이죠. 이걸 증거로 제시했거든요. 구글 타임라인이라는 것은 구글의 이제 휴대전화 를 이제 본인이 들고 다니면 거기에 이제 그 휴대전화가 어디를 갔었다 하는 위치가 기록이 되는 그런 저장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몇 시에 김용이 휴대전화를 들고, 뭐 보통 휴대전화를 이제 본인이 들고 다니니까 들고 다니면 뭐 오후 3시에 어디를 갔고 오후 4시에는 어디를 갔고 뭐 이런 게 이제 구글 타임라인에 저장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디지털 기록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만약에 뭐 다른 어떤 조작 흔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한다면 뭐 이 김용이 돈 받았다 그 시점이 제가 찾아보니까 2021년 5월 3일 오후 한 6시 뭐 요 어간이더라고요. 그때 이제 해가 좀 뭐 어스룩하게 질 무렵 뭐 이때쯤이더라고요, 보니까. 자, 그럼 그 시간에 이제 김용이 유동규 사무실에 가서 분당에 있다는 1억 원을 받은 게 이제 처음 받은 건데, 그게 만약에 안 받았다는 게 입증이 되면 그 후에 뭐 총 뭐 8억 7천만 원인가요? 뭐 그 정도 받았다는 게 이제 다 부인될 수 있는, 검찰 수사가 잘못됐고 유동규 씨의 진술이 잘못됐다, 이걸 입증해낼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뭐 수정한 흔적이 발견되는 등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조금 더 이제 그 판결문에 상세한 내용들이 나와서 제가 지금 그걸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2심에서 김용의 주장이 먹히지 않았는가. 더군다나 이 디지털 증거라고 하는데, 자, 그 판결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디지털 증거는 증거 능력이 인정되면 그 내용도 진정한 것으로 인정이 되지만 무결성, 정확성이 있지 않으면 증명력이 매우 낮다. 무결성, 결점이 없다는 거죠. 다른 무슨 흠잡을 데가 없어야 된다는 거고, 정확성, 정확해야 된다. 매우 낮다. 증거로서의 가치가 낮다면 다른 객관적 자료로 구글 타임라인의 내용을 보강했어야 한다. 그런데 감정 제출 전, 그러니까 이제 감정을 어디에다가 그러니까 구글 타임라인을 법원에다가 내서 감정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 감정이 제출되기 전에 피고인 측에서, 김용 측에서 구글 타임라인을 수정한 흔적이 발견되는 등 신뢰성이 낮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이동 내역과 구글 타임라인이 다른 게 많이 나타나고 감정인의 감정 결과도 신뢰성이 상당히 낮다. 구글 타임라인은 탄핵 증거로서 증거 적격은 있으나 공소 사실을 뒤집을 만한 증거로서의 가치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법률 용어가 막 중간에 섞여 있었는데 무슨 얘기냐면, 구글 타임라인을 감정을 했는데 이 구글 타임라인이 완벽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구글에서 구글 타임라인을 어떻게 저장하느냐 하는 문제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휴대전화를 이제 누군가가 가지고 다니면 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어디를 가면 그게 이제 구글 쪽과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거기에 위치가 저장이 되는지 하는 부분에 관한 정확한 설명을 구글에서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적어도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으면 이 타임라인에 저장이 안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2021년 5월 3일 오후 6시 전후에
김용이 유동규 사무실에 가서 1억 원을 딱 받아가지고 그때 이 트렌치 코트에 안쪽에 이렇게 넣어서 나왔다. 이걸 유동규 씨가 시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졌다 그러면 구글 타임라인에 안 남을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아마 지금 판사가 그걸 얘기하는 걸로 보입니다. 실제 이동 내역과 타임라인이 다른 경우가 많이 나타난다. 그거는 짧은 시간 방문을 하면 거기에 기록이 안 된다 하는, 그러니까 그게 무결성이 아니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타임라인에 안 남으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고, 타임라인이라는 것이. 그럴 경우에는 이제 김용 측에서 2021년 5월 3일 오후 6시에 사실은 그때 이제 타임라인에는 뭐 집에 온 걸로 돼 있다, 뭐 이제 반포인가 어디에 뭐 집에 온 걸로 돼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관련 또 다른 증거를 뭐 보강 증거로서 냈으면 이 구글 타임라인을 인정받을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뢰도가 낮다. 고로 인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거고요. 대신 사실은 그 김용이 돈을 받았다는 부분은 유동규 씨의 진술이 상당 부분 핵심적인 증거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유동규 씨의 진술에 관한 2심 법원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유동규 진술에 구체성이 있고 장소도 특정해서 찍어냈다. 유동규의 법정에서의 태도와 주신문, 반대신문 모두 관찰한 재판부는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내린 원심 판단을 존중한다. 원심이랑 1심입니다. 그걸 존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 타임라인이라는 오염된 증거보다는 뭐 디지털 증거로서는 그게 훨씬 확실할지 모르겠으나 그 자체로 수정하는 적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고, 대신 유동규 진술은 아주 구체성이 있고 장소도 특정했고 태도 뭐 이런 거에 이거 믿을만하다 이렇게 인정을 했다는 거죠. 그 1심 재판부를 보니까, 재판부의 판결을 보니까 1심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고 지금 2심이 했거든요. 그 1심 재판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각 자금 조성과 관련해서, 자금 조성이라는 게 이제 그 남욱이 돈을 만들어서 유동규한테 줬고 유동규가 그 돈을 김용한테 줬다는 거거든요.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부분 일치하고 관련 차용증과 하이패스 및 진출입 내역, 이런 객관적 자료로도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뒷받침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믿을 만하다. 그러니까 유동규 진술뿐만 아니고 유동규나 김용이 움직인 여러 가지 다른 증거들, 뭐 차용증, 하이패스, 그 다음에 뭐 편의점에 가서 뭐 어떻게 했다, 이런 것까지도 다 일치한다. 그러니까 달랑 타임라인, 더군다나 구글 타임라인은 수정한 흔적도 있고, 이거보다 그러니까 유동규 씨 또는 그 관련 증거가 훨씬 믿을 만하다. 이게 1심의 판단이고 2심도 그래, 이게 낫다. 유동규 진술과 그 주변 사람들의 진술이 구글 타임라인이라는 이런 그 오염된 증거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판단한 거라고 돼 있습니다. 결국 김용은 구글 타임라인을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또 조작을 한 흔적이 들통이 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다른 추가 증거는 못 냈다. 왜 못 냈을까? 없으니까. 전 그렇게 봅니다. 없으니까. 이거 하나 조작하기도 벅찼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2심에서 징역 5년, 사실관계 끝난 겁니다. 반면에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증거가 있고 유동규 씨의 아주 구체성이 있는 일관된 진술이 있고 이렇게 되니까 판사가 누구 손을 들어주겠냐. 그래서 결국 1심과 2심 판결이 정확하게 일치했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 수많은 증거, 거기다가 김용 측에서 또 조작을 하려고 해다 실패한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구글 타임라인을 어떻게 수정하려고 했느냐 하는 부분도 사실은 검찰이 추가로 수사해야 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